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주식 전도사 첫돌 100만원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운동본부 정남철 TV입니다. 구독 전 영상 제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964명의 구독자를 모시고 2036회 2025년 4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 25분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헤럴드 경제 보도문 호실적의 이익 기대도 증가, 외국인 집중 순매도, 반도체주 어디로. 간집 뉴스 한 가지. 반도체 겨울로 불집힌 모건 스탠리 이번엔 빙산으로 SK하이닉스 또 저격. SK하이닉스 호실적에도 메모리에 대한 관세 영향은 빙산과 비슷 지적. 여전히 삼성전자 선호, 거시적 성장투나 더 잘 견딜 수 있어. 모건 스탠리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영업이익이 높고 해도 삼성전자를 더 저력으로 지켜 세워 올렸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025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승 반전, 외국인은 반도체 기업 순매도 집중. 헤럴드 경제 김우영 기자, 한국 증시 가장 큰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국내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나란히 내놓으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이익 전망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반도체주를 내다 팔고 있다. 이달 들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일주일 사이 소폭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경우 지난 24일 1.5% 하락했지만 그 전날엔 4% 넘게 튀어오르고 있기도 했다. 증권가 시선은 더욱 긍정적이다. 삼성증권의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하락 곡선을 그리며 31조 원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상승 반전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한 증권사 가운데 상상인증권이 단번에 13.9%나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것을 비롯해 삼성증권 9.1%, 신한투자증권 7.6% 등도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높였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이른 지난 1월 이익 컨센서스가 저점을 찍고 반등에 성공한 뒤 계속해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각각 3조 1,750억 원, 2조 4,360억 원에 달한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규모가 12조 3,400억 원이란 걸 감안하면 두 종목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것이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추이 단위 억 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024년 작년 10월 삼성전자 50조 2201억, SK하이닉스는 35조 9898억, 11월은 삼성전자 43조 5056억, SK하이닉스는 34조 8878억, 지난 12월에는 삼성전자 40조 2853억, SK하이닉스는 34조 1104억,
지난 1월에는 삼성전자는 34조 6,500억, SK하이닉스는 32조 3,038억. 2월 달에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31조 5,417억,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추월해서 32조 6,614억. 3월에는 삼성전자는 31조 4,566억, SK하이닉스는 지금 3월에도 역시 추월해서 33조 6,525억. 4월에는 삼성전자는 33조 8,160억, SK하이닉스는 34조 4,361억 해서 연속 3개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수익을 영업이익을 앞질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급격히 하락하지만 SK하이닉스는 거의 30조 원대 횡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 24일 50%로 떨어졌다. 한때 55%까지도 외국인들 보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 2월 18일 이후 다시 외국인 비중이 절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SK하이닉스 외국인 보유 비중 역시 줄어들면서 53.32%까지 내려와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다. 이 같은 온도 차이는 결국 시선을 두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시선을 조금 멀리 두면 관세를 놓고 미국과 주요국이 결국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국내 증권사들은 반도체주의 이익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당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상호 관세 압박으로 미중 무역 전쟁 격화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자금이 쉽사리 관세 영향에 크게 노출된 한국 반도체주를 사들이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은 반도체 수익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유영호 NH투자증권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하반기 안정적 실적 유지가 가능한 업체라면서도 반도체 품목 관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요 성장 동력인 서버가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하락 전망을 했고 국내 증권사들은 상승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더 잘 보고 있는가, 외국인들이 잘 보고 있는가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문명 탈출학을 설립하고 노건을 제작하여 특허청의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 탈출 정남출 D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할 수 있는가?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최고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핵폭탄보다 강력한 폭발력, 복리,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의 가장 위대한 8대 불가사의라까지 명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복리를 알면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곧 데이터로 한국 ETF 한 종목, 미국 ETF 한 종목, 두 종목을 데이터로 비교해서 첫돌 100만 원이 1조 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저는 일찍이
적은 돈이지만 장기 투자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이 복리의 비법을 꼭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것은 복리입니다. 복리만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2022년 11월 26일부터 소수점 이하 1,000원부터 모든 주식을 조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꼭 증권회사에 가셔서 앱을 세팅해서 커피 한 잔 먹을 것 참고 주식을 매수하시고, 또 뭐 음주 한 잔 하고 싶을 때 아껴서 참아서 꼭 또 주식을 소수점으로 매수하시고, 담배 끊으려서 하루에 3,000원 주식을 매수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전략한 돈 또 투자하시고 해서 하루에 10,000원꼴, 한 달에 30만 원씩만 한 30년 꾸준히 적립 투자해 주시면은 분명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이 10% 생각해서 한 달에 300만 원, 30만 원이면 1년에 근 3, 400이 됩니다. 이 돈은 또 정부에서 15% 세액 공제를 해서 세금을 이연해서 60세 때나 은퇴 시 또 이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아주 저렴하게 세금을 받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젊은 우리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해서 파격적인 연 15%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거 꼭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폭락 짧고 상승 길다. 97년 IMF, 2000년 IT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로 폭락을 했어도 그 후 1년 후에 원상 회복 다 됐습니다. 지금이 폭락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상승해서 제가 생각에 금년 하반기에는 작년에 그 연말 지수를 저는 돌파할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말귀를 알아들 때 부모님이 항상 엄마 아빠가 경제 교육을 시키는데, 살아가면서 돈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아끼고 전략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사업해서 선한 부자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이렇게 분명히 돈의 중요성과 돈의 사용처를 가르쳐 주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돈을 버는 그런 방법도 가르치고, 또 물건을 살 때 데려가서 물건 사는 법도 가르치고, 또 저축하는 법도 가르치고, 투자하는 법도 가르쳐서 남자 13살, 여자 12살에 성인식을 치러주면서 한화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거금을 만들어주고, 또 시계를 선물하면서 인생에서 시간을 잘 아껴라. 인생은 한정해, 무한하지 않다, 유한하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꼭 시간을 아껴서 잘 활용하라. 세 번째는 신앙을 지키라. 신앙을 지키라 해서 성경책을 선물하고 완전히 그 시간부터 독립을 시키면, 또 성인으로 인정해주면 자기 스스로 이제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을 뿐더러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전후된 학생들이 누가 돈을 뭐 몇천만 원을 줍니까? 거의 가방 메고 학원이나 다녀라, 이렇게 완전히 참 교육을 위탁시키고 부모들은 그저 텔레비나 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돈을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돈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봐라. 돈을 중요시 마라. 그리고 돈은 뭐 교회에서는 만화가 뿌리다. 뭐 돈이 중요하냐? 또 뭐 산업공상 해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또 공장에서 일을 하면 공돌이, 장사치 이렇게 아주 비하하고, 산업공사에서 무슨 공무원이나 선생이나 이런 뭐 군인이나
이런 분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좀 존중하고 책상에서 펜대에 굴린 사람을 존중하고 시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또 장사를 하거나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하면 공들을 할 게 아주 천실합니다. 그걸 기림쟁이라 그러고요. 아주 뭐 아무튼 그 생산자들을 근로자들을 아주 무시하고 천하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 2조 500년 동안에 양반이 뭐 한 20%고 거의 80%는 평민이었습니다. 그런 유교의 그 잘못된 명나라 때 그 잘못된 문화를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중국은 오히려 공산주의인데도 사회주의인데도 기업을 그렇게 돈을 벌게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버는데 그리고 돈을 아주 추구하고 스타트업을 막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역시 금융문명입니다. 그저 돈을 전시하고 또 투자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가지고 그냥 장롱에 금고에 보통 예금에 묻어두면서 원금 보장이라는 거예요. 원금 보장. 그래서 퇴직연금도 전부 그것을 ETF 디폴트 옵션에서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도록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12일부터 그렇게 법을 개정해서 했는데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현금 신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1년, 2년이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투자할 그런 이 장기 투자 우리 노후 자금은 꼭 디폴트 옵션에서 사전 지정을 해서 내 이 연금은 ETF 이걸 해주시오 이렇게 회사 얘기하면 그대로 투자해 주는 겁니다. 매달 매년 시청자 여러분 금융문명 탈출하지 않으시면 노후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하지를 않고는 평범한 우리 근로자들이 노후 준비될 수 없습니다. 왜요? 집 사고 아이들 교육하고 장가 보내고 일어나면 5, 60대 가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옛날처럼 뭐 정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요. 40대 전후 가면은 회사도 1차 퇴직해서 또 2차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60대 은퇴해서는 3차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수가 100세입니다. 앞으로는 120세까지 간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이 나와서 우리 일자리를 절반을 이상 차지하게 갑니다. 단순한 일은 외국인들이 하고 3D 업종이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일 이런 것 좀 우리 기기가 못하고 인터넷이 못하고 AI가 못하고 로봇이 못할 것만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근무 시간도 짧아지고 월급도 작아집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돈은 많이 필요하고 회사 은퇴는 빨라지고 자식들한테 부양을 받을 수 없고 돈은 갈수록 숨쉬는 일 외에 돈이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첫돌에 우리 자식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좀 부자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처럼 노후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첫돌, 이건 상징적입니다. 일찍 하자 그 말입니다. 첫돌 100만 원 축의금 들어온 만큼은 그 돈 또 반지 뭐 팔찌 이런 거 목걸이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꼭 제가 곧 말씀드릴 상장지수 펀드에 묻어주면 리밸런싱해서 그 회사들이 다 주식을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숫자만 계속 늘리면 됩니다. 한국의 한 종목, 미국의 한 종목 ETF, 한국에서 하는 타이가 200 중공업은 미래셋 상품입니다.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두 종목 추천 샘플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타이가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 이 두 종목이 평균 년 3월 1일 기준 60.52%입니다. 타이가 200 중공업은 83.88%, 타이가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는
37.15%에서 평균 60.52%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종목에 어떤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얼마나 100으로 봤을 때 비중을 투자해 줬는지 보겠습니다. 타이가 200 중공업 종목 비중, 두산 에너빌리티 15.17,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HD 한국 조선 해양 13.94 조선, 삼성중공업 12.81 조선, HD 현대일렉트릭 9.23 전력설비, HD 현대중공업 9.08 조선, 하나오션 8.88 조선 방산, 현대레톰 7.97 방산, 두산밥켓 중공업 3.53, HD 현대미포조선 3.30, 두산 3.21.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 설비 생태계를 모두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선주, 방산주, 원자력주, 전력 설비주를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고, 최상,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이 종목은 저는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타이가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 종목 비중, 애플 20.21, 마이크로소프트 17.12, 엔비디아 16.46, 알파벳 A 12.37, 아마존 11.23, 메타 8.01, 테슬라 6.52, 브로드컴 5.34, 넷플릭스 1.99, T모바일 US 0.56. 이 두 종목 평균 60.52%, 72 복리의 마법 계산법, 71을 연간 기대수익을 나누면 70이 나누기 30%는 2.4년을 좀 들려서 계산이 좋게 2.5년, 즉 2년 6개월마다 원금이 배가 된다는 그 공식입니다. 그러면 첫돌에 들어오는 축의금, 팔부치, 금부치 모두 팔아서 현금화해서 우리 아가한테 100만 원 줬고 200만 원, 300만 원도 1000만 원도 좋지만 일단 100만 원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돌 100만 원이 2년 6개월 후 3.6세 200만 원, 6.2세 400만 원, 8.8세 800만 원, 11.4세 1600만 원, 14세 3200만 원, 16.5세 6400만 원, 19세 1억 2800만 원, 21.5세 2억 5600만 원, 24세 5억 1200만 원, 26.5세 10억 2400만 원, 29세 20억 4800만 원. 그러면 이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겠죠. 31.5세 40억, 34세 81억, 36.5세 163억, 39세 327억, 41.5세 655억, 44세 1310억, 46.5세 2621억, 49세 5242억, 51.5세 1조 485억. 시청자, 이래도 부자 안 됩니까? 100만 원 첫돌 투자가액이 60세 전에 시청자 여러분 1000억만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10분이 아니 그 100분이 1% 100억이 돼도 좋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꼭 우리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이름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ETF에 100만 원 줬고 200도 있고 300도 줬고 400도 있고 500도 있고 600도 1000만 원은 꼭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투자해 줍시다. 유대인들은 6천 1억인데 우리는 1000만 원만 투자해 줘도 우리 모든 아들딸 손자 손녀들이 다 부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 3, 40대까지 주식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근데 첫돌에 100만 원이 얼마나 폭발한다는 것을 지금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6개월에 더블. 어떻게 2년 6개월 기다리냐.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단타해서 대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순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어린이들에게 꼭 투자를 해줘야 되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41만 늘고
고령화되니까 가입자는 57만 줄어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하루 부채가 놀라지 마십시오. 885. 세상에 부채가 885씩 매일 토요일 상관없이. 그래서 올해 1년에 35조 원이 빚이 됩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2041년에 지금 1,몇백조 아무리 잘 투자해도 적자 전환해서 2056년에는 원금까지 완전히 고갈돼서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태어난 어린이들 1020, 3019까지는 연금을 붓긴 해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개인연금저축 펀드 IRP랍니다. 그 취업하면은 자기 수입의 10%, 저는 하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원꼴 한 달에 30만 원씩만 아끼고 처리하고 저축해서 꼭 개인연금저축 펀드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F2 종목 펀드에 투자해 놓으면 그게 30년에 30만 원 매달이 그 돈이 부자가 되고 노후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55세부터 79세 고령층의 연금 수령, 저는 지금 55세는 고령으로 보지 않는데 이렇게 통계상 아직도 그런 고령은 그래도 80세에서 100세가 고령이지 어떻게 55세는 청년인데 대한민국 그만큼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벌써 80이 다 돼가는데 55세 고령이라면 말이 됩니까? 청년도 55세는 청년인데. 그러나 2023년 통계상 보니까 1개 이상의 연금 수령자가 우리나라는 50.3%, 50에서 79세 얘기합니다. 778만 3천 명. 월 평균 수령은 75만 원. 75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로 200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단 1원도 연금이 없는 분이 절반, 49.7%. 그러다 보니 OECD 주요국 선진국 38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이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1위. 정말 참담합니다. 얼마냐? 100명당 40.4명. 일본은 20명. 독일은 11명. 프랑스는 4명. 4.4명. 덴마크도 4.3명. 노르웨이는 3.8명. 우리는 40명이 빈곤인데 덴마크는 4명 빈곤. 우리나라는 연금 제도가 공식적으로 개인연금 근로자들이 88년에야 시작을 했습니다. 구라파는 아마 오래됐고요. 대신 공무원, 군인, 교사들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살판 나신 분들이 공무원, 군인, 교사들이 연금으로 아주 편하게 sab니다. 그리고 개인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88년 시작해서 많지 않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200 가까이 받고 200은 조금 덜 됩니다. 와이프도 받고 해서 좀 받는데 얼마나 욕이 난지 모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도 연금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타기는 타는데 2030 어린이들에게 우리 손자들 하기에는 정말 미안할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혁신하고 혁신해서 하루속히 우리 손자들도 연금 받을 수 있도록 정치계가 또 대통령부터 모두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꼭 혁신해야 되겠습니다.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 주식 보유기간 미국 27.8개월, 홍콩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 7.4개월, 한국 4.5개월, 코스닥은 1.1개월. 완전히 단타 도박.
한미 가계 부동산과 긍정한 비율 2023년 부동산 한국 76%, 미국은 절반도 안 된 34%, 금융자산은 한국은 24%, 미국 우리의 근 3배 66%. 2024년 4월 18일 한국은행 발표 통계 한미 현금 주식 펀드 보유 비율 한국 현금 46.3% 2,400조 원, 주식 펀드는 21.8% 1,141조. 미국은 66%는 금융자산 중에 현금은 고작 14.9%, 나머지는 주식 펀드. 그래서 2019년에 1분기에 34만 8천 명의 백만장자 은퇴자들이 나왔는데 5년 후에 2024년 1분기에는 배가 넘는 86만 2천 명이 백만장자가 돼서 은퇴를 했는데 평균 26년 이상 장기 펀드에 보유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는 선택은 필수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으신 분도 무조건 수입의 10%만 개인연금저축펀드 IRP에 꼭 30여 년간만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세액공제 15% 받고 20% 30% 상승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 선택은 필수입니다. 급비 서두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박을 쫓으면 쪽박 찹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투자하시면 누구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행복한 노후를, 축복의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절대 미루지 마시고 내일부터라도 꼭 주식 투자, 즉 펀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개별 주식을 하시면 아주 어렵습니다. 회사 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펀드는 계속 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그 주식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항상 좋은 주식은 다시 편입해주고 나쁜 주식은 편출하고 하면 항상 좋은 주식으로 투자해 줍니다. 투명합니다. 그리고 보수가 쌉니다. 오늘 또 좋은 저녁 되십시오.